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목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미국이 예상대로 새벽에 기준금리 상단을 1.25%로 올렸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와 같아졌습니다. 미국도 이자를 많이 주는데 굳이 한국에 돈을 묻어둘 일이 있느냐? 자본 유출 우려로 한국은행 금리 인상 압박도 커졌습니다. 뉴욕에서 이진희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다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지난 3월 금리 인상 이후 석 달 만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0.75에서 1%로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기준금리는 1에서 1.25%로 높아졌습니다.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의 상단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와 같아졌습니다. 연준은 노동시장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올 들어 경제활동도 양호하게 상승해왔다며 기준금리 인상 배경을 밝혔습니다. 연준은 또 올 하반기에 한 번 더 금리를 올리는 등 추가 인상 계획도 시사했습니다. We continue to expect that the ongoing strength of the economy will warrant gradual increases in the federal funds rate. 앞으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이와 함께 연준은 보유 중인 미국 국채 등 장기 채권을 팔아 시중에 달러 자금을 회수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단기 금리에 영향을 주는 기준금리뿐 아니라 미국의 장기 금리까지 올리겠다는 포석입니다. 금융시장에선 연준의 보유 채권 매각 규모가 작아 당장 장기 금리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우리나라 등 신흥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는 자본 이탈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진입니다. 밤사이에 국제뉴스 좋지 않은 소식이 많습니다. 미국 공화당 서열 3위 하원 원내 총무가 피격을 당했습니다. 지금 중태입니다. 야구 연습 중에 한 남성이 총기를 50여 발 난사해 보좌관과 경찰관까지 총상을 입었습니다. 현원섭 특파원이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미국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의 한 야구장. 오늘 아침 7시쯤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자선 경기에 대비해 야구 연습에 한창이었습니다. 갑자기 60대 남성이 경기장을 향해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I thought it was a construction site that dropped a big piece of metal, and then I heard run, he's got a gun. 총성은 최소 50발 이상 지속됐습니다. 2루에 서 있던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원내 총무가 엉덩이에 총을 맞고 피를 흘리며 외야 쪽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You could see where he had crawled from across some of the infield and the trail of blood to where he was. 보좌관과 경찰 등 모두 5명이 총에 맞았고 용의자도 경찰이 쏜 총에 맞아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총격 이후 야구장 주변 도로들은 모두 이렇게 폐쇄됐고 주변 학교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스컬리스 의원은 긴급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중태에 빠졌습니다. 보좌관 등 다른 4명은 안정적인 상태라고 병원 측이 밝혔습니다. 총격범은 일리노이주 출신 66살 제임스 호치킨슨으로 확인됐으며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이슬람 세력의 테러는 아니지만 이번 사건은 공화당 의원과 보좌진들을 노린 계획된 총기 난사라는 점이 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숨진 범인이 민주당 버니 샌더스 후보의 지지자인 것도 알려졌는데 샌더스 의원도 사건을 비열한 행위라며 강력 비난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총격범인 제임스 호지킨스는 종합건설업자로 미주리와 일리노이주 일대에서 주택 점검원으로 일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호지킨슨의 페이스북에는 지난해 대선 당시 민주당 경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또 트럼프는 반역자, 트럼프는 민주주의를 파괴했고 트럼프와 그 일당을 파괴해야 할 때라는 글이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 글이 호지킨슨이 쓴 것이라면 이번 사건은 공화당 의원들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기자회견을 열고 비극적인 사건에 슬픔을 느낀다면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속히 대응한 경찰과 구조대원들을 치하하면서 단합을 촉구했습니다. We are strongest when we are unified and when we work together for the common good.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자신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저지른 총격 사건을 비열한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샌더스는 이어
어떤 폭력도 수용될 수 없다면서 진정한 변화는 비폭력적인 행동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길입니다. 24층 아파트가 불에 탄 런던판 타워링 참사는 수색 작업이 계속되면서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런던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상규 특파원, 우선 현장 상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이곳은 지금 밤 10시 7분, 불이 난 지 9시간이 지났습니다. 현장 수색 작업이 진행되면서 사망자는 최소 12명으로 6명 늘었습니다. 부상자는 70여 명입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20 floors, 19s, they are flashing the lights. 임대 아파트인 그랜펠 타워는 120가구 규모로 400에서 600명이 거주했습니다. 붕괴 우려 때문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도 대피했지만 구조 전문가의 확인 결과 붕괴 위험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박 특파원, 현지 시각으로 새벽에 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민들 상당수가 대피를 못한 것 같은데 낡은 건물, 낡은 소방시설 문제도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는 준공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주거 공간으로 둘러싸인 계단실을 타고 화염과 연기가 급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굴뚝 효과입니다. 리모델링 당시 외벽에 부착한 패널을 타고 불길이 번졌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당시 소방 설비는 보강하지 않았습니다. 화재 경보 시스템도 스프링클러도 없었습니다. There was no fire alarms anywhere because we don't have a kind of integrated fire alarm system. It's just... 소방도로는 주차된 차량들로 소방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정도였고 그나마 도착한 소방차의 물줄기는 10층 높이밖에 닿지 않았습니다. 켄싱턴 첼시 자치구 소유인 임대 아파트에는 저소득층과 이민자들이 주로 거주해 왔습니다. 런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청와대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도 강행할 뜻을 시사했습니다. 야당이 국회 보이콧을 경고한 가운데 전국 긴장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박세암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어제까지 시한이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송부를 오늘 국회에 다시 요청할 방침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등 시급성을 감안해 기일을 짧게 지정하겠다고 해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 후보자 임명을 막으면 안보를 내팽개친 국회라는 오명을 쓸 것이라고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협치 거부와 다름없는 이해 못할 행동들이라 할 것입니다. 구태를 계속한다면 국민 분노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 야당은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은 협치 파기를 넘어 독재라고 경고하면서 일자리 추경안과 정부 조직법 반대는 물론 국회 보이콧도 불사할 뜻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일방통행식 독주와 독선의 정치에 당당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며 앞으로 정부와 여당과의 협력하는 역할에 저희들도 그렇게 기꺼이 응할 수가 없고 동행할 수가 없다. 강 후보자의 임명 강행 여부가 남은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여야 대치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세암입니다. 여당 현역 의원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어제 열린 현역 의원 장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는 한때 파행을 빚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부동산 대책 등을 질의할 예정입니다. 정치 보복 논란이 있는 4대강 정책감사와 후원금 부당 수령 의혹 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열린 현역 의원 장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한때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오후에 속개된 청문회에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권 일각의 공영방송 경영진 사퇴 압박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일부 공영방송사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다시 새로운 블랙리스트가 될 수 있다는 부분.
공공기관의 인사 문제나 사장 문제는 공공기관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는 공무원 노조의 파업 등 단체 행동권 외에는 보장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민간 기업 중복 취업 논란에 낙선한 시절 생활 방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에는 자신의 저서에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담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경기도 교육감 재직 당시 비서실장이 뇌물을 받아 김 교육감의 업무 추진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펴낸 에세이집 남자란 무엇인가를 통해 여성은 술의 필수적 동반자라며 사내들이 술집 마담에게 비밀을 쉽게 털어놓는 건 편안하게 느끼기 때문이라고 썼습니다. 지난해 한 부장판사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사건도 소개했습니다. 문제된 법관의 연령이라면 아내는 자녀 교육에 몰입한 나머지 남편의 잠자리 보살핌에는 관심이 없다며 마치 부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성매매를 옹호하는 듯한 표현도 있습니다. 인간의 몸이 재화로 거래된 역사는 길다. 젊은 여성의 몸에는 생명의 샘이 솟고 그 샘물에 몸을 담는 것이 사내의 염원이라며 성매매를 근절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안 후보자는 남자의 욕구와 공격성, 남성 지배 체제를 상세히 묘사하고 비판하기 위한 맥락에서 사용한 표현들이었다며 남성 사회의 대변혁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도 교육감 재직 당시 비서실장이 받은 뇌물로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비서실장이던 정 모 씨는 2014년 교육청 관련 업체로부터 4,9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 씨는 김 교육감의 특수활동비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부정한 돈을 받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비서실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1, 2심 재판부는 정 씨가 교육감의 업무 추진비를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승욱입니다. 인사청문회에 나온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교수 시절 규정을 어기고 사기업 경영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도종환 후보자는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편향된 역사의식 때문에 논란입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조대엽 후보자는 고려대 교수로 있던 지난 2012년부터 사기업인 한국여론방송의 사회이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조 후보자는 당시 이 회사의 모회사인 리서치21의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신분은 사회이사였지만 사실상 경영에 개입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조대엽 후보자는 주식회사고 발기인이고 사회이사고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사실상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대한민국 건국일에 대해 말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임시정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세운 나라를 48년 8월 15일 날 재건하는 거예요, 다시. 도 후보자는 1919년 건국설을 지지하는 겁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들은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각종 연설 때 사용해왔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50년사는 우리에게 영광과 어역이 함께했던 그런데도 1919년 건국설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다는 분석입니다. 좌파들은 나중에 대한민국 건국에 방해를 하고 북한 편을 들어요. 그 북한의 핵심 인물들을 다 우리가 건국인사로 하겠다는 게 유엔으로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민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인정받은 시점은 1948년입니다. MBC 뉴스 백연상입니다. 네, 북한 무인정찰기 침투와 관련해 국정원이 오늘 국회 정보위에서 긴급 보고를 합니다. 서훈 원장이 직접 출석할 걸로 보입니다. 한민국 국방장관은 무인기가 2m쯤이어서 우리 장비로는 탐지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후경근 기자입니다. 한민국 국방장관은 지난 9일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북한 소행이 확실시 된다고 밝혔습니다.
성주 사드 기지 위치나 포대 배치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 수집용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대비 태세를 정탐해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 방책을 강구하기 위한 그런 행위로 봅니다. 한 장관은 또 폭탄 또는 생화학 무기를 탑재할 수는 있겠지만 무인기의 폭이 2m에 불과해 실제 탑재할 능력은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국방위 위원들은 구멍 뚫린 우리 대공 방어망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비판했습니다. 2m짜리 물체는 한 2kg 지상에 뜨면 새하고 같은 정도라서 이게 새인지 무인기인지를 판단하려면 굉장히 여러 개를 깔아야 된다. NSC가 안 열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았다. 정말 국민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군 당국은 최근 저고도로 침투하는 무인기 탐지용 차기 국지 방공 레이더 개발을 마치고 양산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무인기 격추용 무기 체계가 마땅치 않은 만큼 전파 방해나 재민 기술을 이용해 비행을 무력화하는 방어 체계를 시급히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지난 2009년 이후에 발생한 전 세계 대규모 해킹 사건 대부분의 배후가 북한 정권이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6천 명이 넘는 북한 사이버 요원이 앞으로 더 큰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며 경보도 발령했습니다. 정신혜 기자입니다. 지난달 중순 전 세계 150여 개국 30만 대 이상 컴퓨터를 감염시킨 랜섬웨어 워너크라이. 당시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 레저러스가 공격의 배후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Comparing the code of WannaCry, this ransomware, with code from another group that's been linked to North Korea. It's literally copy and paste this code. 최근 미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 FBI도 랜섬웨어 공격의 용의자로 북한의 해킹 조직을 지목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조직을 히든 코브라라고 이름 붙이고 2009년 이후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킹 공격을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의 배후로 지목된 레저러스. 북한 김정은 정권을 풍자한 영화 개봉을 앞둔 소니 픽처스를 해킹한 평화의 수호자도 모두 히든 코브라와 동일한 조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조직이 북한의 군사적, 전략적 목표를 위해 사이버 공격을 계속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우리 정보당국 관계자도 히든 코브라가 2009년 정찰 총국 산하로 재편됐으며 2009년 청와대 홈페이지 등이 해킹된 디도스 공격과 2011년 농협 전산망 해킹, 지난해 정부 주요 인사들의 스마트폰 해킹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사이버 요원이 6천 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신혜입니다. 굴뚝 효과입니다. 리모델링 당시 외벽에 부착한 패널을 타고 불길이 번졌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당시 소방 설비는 보강하지 않았습니다. 화재 경보 시스템도 스프링클러도 없었습니다. There was no fire alarms anywhere because we don't have a kind of integrated fire alarm system. It's just... 소방도로는 주차된 차량들로 소방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정도였고 그나마 도착한 소방차의 물줄기는 10층 높이밖에 닿지 않았습니다. 켄싱턴 첼시 자치구 소유인 임대 아파트에는 저소득층과 이민자들이 주로 거주해 왔습니다. 런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청와대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도 강행할 뜻을 시사했습니다. 야당이 국회 보이콧을 경고한 가운데 전국 긴장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박세암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어제까지 시한이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 소송부를 오늘 국회에 다시 요청할 방침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등 시급성을 감안해 기일을 짧게 지정하겠다고 해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 후보자 임명을 막으면 안보를 내팽개친 국회라는 오명을 쓸 것이라고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협치 거부와 다름없는 이해 못할 행동들이라 할 것입니다. 구태를 계속한다면 국민 분노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 야당은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은 폭력 사건을 비열한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샌더스는 이어
어떤 폭력도 수용될 수 없다면서 진정한 변화는 비폭력적인 행동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길입니다. 24층 아파트가 불에 탄 런던판 타워링 참사는 수색 작업이 계속되면서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런던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상규 특파원, 우선 현장 상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이곳은 지금 밤 10시 7분, 불이 난 지 9시간이 지났습니다. 현장 수색 작업이 진행되면서 사망자는 최소 12명으로 6명 늘었습니다. 부상자는 70여 명입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20 floors, 19s, they are flashing the lights. 임대 아파트인 그랜펠 타워는 120가구 규모로 400에서 600명이 거주했습니다. 붕괴 우려 때문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도 대피했지만 구조 전문가의 확인 결과 붕괴 위험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박 특파원, 현지 시각으로 새벽에 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민들 상당수가 대피를 못한 것 같은데 낡은 건물, 낡은 소방시설 문제도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는 준공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주거 공간으로 둘러싸인 계단실을 타고 화염과 연기가 급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목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미국이 예상대로 새벽에 기준금리 상단을 1.25%로 올렸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와 같아졌습니다. 미국도 이자를 많이 주는데 굳이 한국에 돈을 묻어둘 일이 있느냐? 자본 유출 우려로 한국은행 금리 인상 압박도 커졌습니다. 뉴욕에서 이진희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다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지난 3월 금리 인상 이후 석 달 만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0.75에서 1%로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기준금리는 1에서 1.25%로 높아졌습니다.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의 상단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와 같아졌습니다. 연준은 노동시장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올 들어 경제활동도 양호하게 상승해왔다며 기준금리 인상 배경을 밝혔습니다. 연준은 또 올 하반기에 한 번 더 금리를 올리는 등 추가 인상 계획도 시사했습니다. We continue to expect that the ongoing strength of the economy will warrant gradual increases in the federal funds rate. 앞으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이와 함께 연준은 보유 중인 미국 국채 등 장기 채권을 팔아 시중에 달러 자금을 회수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단기 금리에 영향을 주는 기준금리뿐 아니라 미국의 장기 금리까지 올리겠다는 포석입니다. 금융시장에선 연준의 보유 채권 매각 규모가 작아 당장 장기 금리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우리나라 등 신흥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는 자본 이탈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진입니다. 밤사이에 국제뉴스 좋지 않은 소식이 많습니다. 미국 공화당 서열 3위 하원 원내 총무가 피격을 당했습니다. 지금 중태입니다. 야구 연습 중에 한 남성이 총기를 50여 발 난사해 보좌관과 경찰관까지 총상을 입었습니다. 현원섭 특파원이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미국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의 한 야구장. 오늘 아침 7시쯤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자선 경기에 대비해 야구 연습에 한창이었습니다. 갑자기 60대 남성이 경기장을 향해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I thought it was a construction site that dropped a big piece of metal, and then I heard, "Run, he's got a gun." 총성은 최소 50발 이상 지속됐습니다. 2루에 서 있던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원내 총무가 엉덩이에 총을 맞고 피를 흘리며 외야 쪽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You could see where he had crawled from across some of the infield and the trail of blood to where he was. 보좌관과 경찰 등 모두 5명이 총에 맞았고 용의자도 경찰이 쏜 총에 맞아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총격 이후 야구장 주변 도로들은 모두 이렇게 폐쇄됐고 주변 학교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스컬리스 의원은 긴급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중태에 빠졌습니다. 보좌관 등 다른 4명은 안정적인 상태라고 병원 측이 밝혔습니다. 총격범은 일리노이주 출신 66살 제임스 호치킨슨으로 확인됐으며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이슬람 세력의 테러는 아니지만 이번 사건은 공화당 의원과 보좌진들을 노린 계획된 총기 난사란 점이 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숨진 범인이 민주당 버니 샌더스 후보의 지지자인 것도 알려졌는데 샌더스 의원도 사건을 비열한 행위라며 강력 비난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총격범인 제임스 호지킨스는 종합건설업자로 미주리와 일리노이주 일대에서 주택 점검원으로 일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호지킨슨의 페이스북에는 지난해 대선 당시 민주당 경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또 트럼프는 반역자, 트럼프는 민주주의를 파괴했고 트럼프와 그 일당을 파괴해야 할 때라는 글이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 글이 호지킨슨이 쓴 것이라면 이번 사건은 공화당 의원들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기자회견을 열고 비극적인 사건에 슬픔을 느낀다면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속히 대응한 경찰과 구조대원들을 치하하면서 단합을 촉구했습니다. We are strongest when we are unified and when we work together for the common good.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자신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저지른